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책 따라가기 국어 논술 대비용입니다. 참고 교재는 지약사입니다. 오른쪽 맨 하단에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면 더 좋은 동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제목은 선인들의 독서법 정민. 오른쪽 맨 하단에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면 더 좋은 동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먼저 선인들의 독서법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글쓴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인들의 독서법을 쓴 정민. 한문학자이며 주로 박지원을 중심으로 18세기 문학사를 연구하고 있으며 한시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주요 저서로 조선 후기 고문론 연구, 다산 선생 지식경영법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핵심 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선인들의 독서법은 선인들의 독서 문화에 대해 설명한 글로 선인들의 독서 과정에 따라 글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글쓴이는 선인들의 독서 방법인 다독과 음독 그리고 초서의 구체적인 방법과 그 효과를 비교적 쉬운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독은 글의 의미가 분명하게 이해되는 효과가 있으며 음독은 물리가 트이고 좋은 문장의 모범을 익힐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서는 책의 밑줄을 긋거나 책을 읽으면서 느낀 의문을 메모해 가며 읽는 방법으로 이와 같은 초서를 통해 자신만의 주견이 생기고 더 나아가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식견이 함양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글쓴이는 선인들의 궁극적인 독서 목적이 인간의 본질을 이해하고 세상의 질서를 이해하는 데 있었음을 밝히면서 단편적인 지식을 취하려는 오늘날의 독서 문화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갈래는 논설문적 설명문, 성격은 논리적, 해설적, 비판적, 제재는 선인들의 독서 문화, 주제는 선인들의 독서 방법과 그 효과에 대해서 핵심 정리를 했습니다. 특징에 대해서는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밑에 과거와 현재의 대조를 통해 오늘날의 독서 문화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선인들의 독서법의 갈래가 논설문적 설명문입니다. 과거와 현재의 대조를 통해 오늘날의 독서 문화를 비판하고 있는 내용을 적혀 있습니다. 독서의 방법에 대해서 참고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서의 방법은 글을 잘 읽기 위해서 우선 평소에 자신이 어떤 독자인지 객관적인 성찰을 통해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책을 읽을 때에는 독서의 상황을 분석한 다음 그에 적합한 독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발성 여부에 따라서 음독이란 소리 내어 읽는다는 뜻입니다. 묵독, 소리 내지 않고 눈으로 읽는다는 뜻입니다. 꼼꼼하게 읽는 정도는 통독, 처음부터 끝까지 쭉 훑어읽음,
글의 줄거리나 대강을 파악하기에 알맞습니다. 정독은 문장의 의미를 깊이 새기면서 세밀하게 읽음. 글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이해가 필요할 때 사용합니다. 읽는 속도에 따라 속독은 빨리 읽음, 지독은 천천히 읽음. 읽는 범위에 따라서 통독은 처음부터 끝까지 쭉 훑어 읽음. 발췌독은 필요한 부분을 가려 뽑아 읽음. 사전을 활용할 경우처럼 책의 내용 중에서 필요한 부분만 골라 읽는 방법입니다. 그 외에는 다독, 많이 읽는다는 뜻이지만 이 책에서는 몇 가지 책을 여러 번 되풀이하여 읽는다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숙독, 글의 의미를 되새기며 깊이 읽음. 강독, 뜻을 밝혀가며 읽음. 윤독, 돌려 읽음. 남독, 아무렇게나 마구 읽음. 남독, 아무렇게나 마구 읽음. 다음은 선인들의 독서법에 대해서 문장을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선인들의 독서법. 먼저 같은 책을 되풀이해 소리내서 읽는 다독. 독서 100편 의자연이 옛사람의 독서법이었다. 한 가지 책을 한 100번쯤 되풀이해서 읽으면 분명치 않던 의미가 저절로 환해진다는 뜻이다. 독서 100편 의자현. 다독과 그 효과를 제시한 경구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본이 되는 텍스트를 무작정 읽고 또 읽었다는 것인데, 이때 읽는다는 것은 그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가락을 얹어 소리내어 읽는다는 것이다. 읽는 것이다. 가락을 얹어 소리내어 읽는 것. 다독의 구체적인 방법은 가락을 얹어 소리내어 읽는다는 것입니다. 의미는 항상 소리의 뒤를 따라왔다. 소리내어 읽다 보면 의미가 파악된다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던 것이 목청을 둬도 읽고 또 읽는 동안 의미로 맺혀서 가슴에 새겨졌다. 다독의 효과, 의미가 분명하게 이해된다는 말입니다. 옛사람들이 다독을 했다는 말은 여러 가지 책을 많이 읽었다기보다는 몇 가지 책을 되풀이해서 읽었다는 뜻입니다. 다독의 구체적인 방법 두 번째는 몇 가지 책을 되풀이해서 읽는다는 말입니다. 선인들의 독서법인 다독을 소개했습니다. 아이들은 천자문이나 동몽선섭, 여기서 동몽선섭은 학童들이 서당에 들어가 천자문을 배운 다음 주로 사용하던 교재로 우리나라 최초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날 배운 것은 집에 가서 입이 닳도록 다 외워서 다음날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 앞에 외워야 했다. 이것을 강을 바친다고 한다. 돌아앉아 외운다고 해서 배성이라고 하는데 책을 스승 앞에 펼쳐놓고 자기는 보지 않고 돌아앉아서 외운다는 말입니다. 배성이라고 하는데 못 외우면 어김없이 서당 선생님의 회초리가 기다리고 있었다. 김홍도의 풍속화 중 서당이란 작품에 보이는 장면이 바로 이것이다. 선인들의 독서법인 다독의 구체적인 예, 애올 때까지 읽는다는 말입니다. 같은 책을 계속 되풀이해서 읽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독서다. 하도 읽어서 한지로 된 책이 보풀이 일었다. 책을 묶은 실이 다 끊어져 너덜너덜해졌다. 입에 닿고 달아서 어느 구절을 들이대도 자동적으로 그 다음 구절이 술술 입에서 흘러나왔다. 정작 뜻을 모르면서 애웠다. 그래서 천자문의 첫머리에서 하늘천 따지 그물연 누르항하고 읽으면 하늘은 검고 땅은 누렇다로 이해되지 않고 본래의 정확한 뜻, 하늘은 칭칭 감고 땅은 누른다는 뜻으로 생각했다. 소리 나는 대로 이해함. 그물을 그물로 듣고 누름을 누르를
소리도 그대로 누르다로 듣고 해석한 의미입니다. 선인들의 독서법인 다독의 구체적인 예, 뜻을 모르더라도 책이 해지도록 읽는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소리를 따라 기운을 얻어야 터지는 물리. 이렇게 해서 천자문을 떼고 같은 책을 되풀이해 책을 소리내어 읽는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천자문을 떼고 동몽선섭을 떼고 명심보감을 뗐다. 이때쯤 명심보감을 뗄 때쯤 되면 이른바 물리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한다. 물리, 다독과 음덕의 효과. 한자란 것이 뜻글자라 놓이는 위치에 따라 명사가 되었다가 부사도 되었다가 동사도 되었다가 어조사가 되기도 한다. 그런데 자꾸 비슷한 구문들을 읽고 외우다 보면 이때는 이 글자를 무슨 뜻으로 새겨야 할지 짐작할 수 있게 된다. 선인들의 독서법인 다독, 음덕의 효과. 자꾸 비슷한 구문을 읽고 외우다 보면 물리가 생긴다는 뜻의 구체적인 의미. 자꾸 비슷한 구문을 읽고 외우다 보면 이때는 이 글자를 무슨 뜻으로 새겨야 할지 짐작할 수 있게 된다. 선인들의 독서법인 다독, 음덕의 효과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물리란 글의 뜻을 깨달아 아는 힘을 말합니다. 한자란 것이 뜻글자라 어조사가 되기도 한다. 소리 글자인 한글과 달리 뜻글자인 한자는 문장의 어느 위치에 놓이느냐에 따라서 해당의 한자의 기능과 쓰임이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각이 조금 생겨나고 물리가 생기면 이제 통감과 같은 역사서와 맹자를 비롯한 사서상경을 읽었다. 중국에서 각 제국들이 패권을 다투던 시기, 이 시기에 맹자, 순자 등 많은 사상가가 등장했습니다. 통감은 전국시대부터 송나라 때까지 역사를 주요 사건 중심으로 연대순에 따라서 정리한 통사다. 하나하나의 이야기가 무엇보다도 재미가 있고 통감이 지니는 장점, 재미와 교훈을 재미가 있고 그 안에 소중한 교훈이 담겨 있다. 더구나 통감 앞쪽에 실린 전국시대의 이야기는 대부분 사마천의 사기에 실려있는 명문장 중에서 발췌한 것이어서 문장도 훌륭했다. 통감이 지닌 장점, 좋은 문장의 모범을 저절로 익힐 수 있음. 아이들은 통감을 읽으면서 중국의 역사를 배웠고 미인들의 훌륭한 행동을 마음 깊이 새겼다. 그러면서 좋은 문장의 모범으로 저절로 익혔다. 통감, 음독의 효과. 맹자는 수사하게 보고라 할 만큼 문장의 짜임이 좋고 기성정결의 단락구성이 훌륭한 글이다. 또 그 속에 담긴 내용은 공부의 뜻을 둔 사람이라면 깊이 음미하고 따져보아야 할 것들이었다. 옛사람은 맹자를 천문 소리내서 읽으면 물리가 탁 소리를 내며 터진다고 믿었다. 그래서 소리를 내서 입이 닳도록 줄줄 읽었다. 옛글을 소리내서 자꾸 읽으면 옛사람의 기운이 그 소리를 타고 내 속으로 들어온다고 믿었다. 선인들이 음독을 한 이유, 이것은 전혀 근거 없는 소리가 아니다. 내용이 음독을 통해 체화됨. 자꾸 읽다 보면 자연히 그 글의 호흡이 내 호흡과 일치하게 된다. 그래서 내가 글을 지어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글의 리듬과 호흡이 내 글 속에 스며들게 된다. 성인들이 맹자를 여러 번 음독한 까닭에 대해서 썼습니다.
좋은 글과 나쁜 글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소리를 내서 읽었을 때 가락이 매끄럽고 호흡에 따라 자연스러운 리듬을 타면 좋은 글이고, 좋은 글의 요건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을 적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용이 아무리 훌륭해도 좋은 글의 축에도 못 든다. 글의 리듬이 있다는 것은 자락이 있다는 것은 가락이 살아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언어의 자연스러운 결을 살려주고 싶다. 주고 있다는 말이다. 물에 물결이 있고 바람에 바람결이 있던 결에도 결이 있다. 글의 결은 바로 소리내서 읽었을 때 느끼는 자연스러운 리듬이다. 현대의 문장도 예외가 아니다. 좋은 글은 소리를 내서 읽어보면 대번에 알 수 있다. 예전에는 공부를 해야 글을 읽고 시를 짓는 공부뿐이었다. 수학이나 물리, 화학 또는 지리 같은 과목은 배우지도 않았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저녁까지 옛날 옛사람의 공부 방법, 성년의 결과 역사책 200과 두부의 시만 읽었다. 비슷비슷한 책을 계속 읽고 외우다 보니 나중에는 책과 책 사이에 네트워크가 생겨났다. 논어에서 읽은 구절이 맹자에 또 나왔다. 책과 책 사이에 생겨난 네트워크에 대학 중령을 읽어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자꾸 새로운 정보를 입력하는 대신 성년의 글을 두루 읽은 뒤에는 읽은 것들을 굳히고 다졌다. 입력하는 대신 읽은 정보를 굳히고 다지는 공부를 했다. 과거를 공부하는 수험생들은 겨울이 되면 어뢰 절간에 가서 사서 상경을 읽으며 삼동을 났다. 하루에 논어 한 장을 30번씩 읽고 그 다음 날은 두 장을 30번 읽고 겨울이 끝날 때쯤 되면 아예 논어 한 권을 주석까지 통째로 줄줄 외우고 다녔다. 한 번 산에 들어갈 때마다 요즘 학생들이 방학 중 생활시간표 작성하던 일과표를 만들어 가지고 가서 한두 가지 경전을 독파하고 산에서 내려왔다. 많은 분량의 책이나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다. 갈로 열고 읽은 정보를 굳히고 다지는 공부의 구체적 예에 대해서 썼습니다. 주석이란 낱말이나 문장의 뜻을 쉽게 풀이한 그런 글을 말합니다. 다음은 이렇게 한겨울 내내 경전을 읽고 산에서 내려오면 어느새 눈빛이 듬직하고 넘넘한 젊은이가 되어 있었다. 이렇게 해서 차례로 사서 상경의 기본 경전과 소학 같은 수학과 관련된 책을 다 읽고 나면 그제야 비로소 다른 책에 눈을 돌렸다. 선인들의 독서 방법은 기본 경전과 수양서를 독파한 후에 다른 책을 읽었다는 말입니다. 박남강기는 옛날에 똑똑한 선비들이 칭찬할 때 늘상 쓰던 말이다. 박남은 이 책 저 책 많이 읽었다는 뜻이고 강기는 기억력이 좋아서 한 번 읽은 글은 다 기억하고 외운다는 뜻입니다. 많은 책을 읽었는데 그 내용까지 기억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는가. 선인들의 공부 방법에 대해서 썼습니다. 세 번째는 묻고 따지고 베껴서는 손으로 쓰는 초서. 진정한 독서는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기본 경전과 수양서를 다 읽은 뒤부터. 그동안은 떠먹여주는 것을 받아먹는 독서였는데 글을 소리내어 읽고 외우는 독서, 수용적인 독서였는데
이제부터 의문을 품어 모르는 것을 묻고 글쓴이와 대화하는 적극적인 독서를 말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을 따지는 독서를 했다. 경전을 읽다가 의문이 나면 먼 데까지 스승을 찾아가서 물었다. 너무 멀어서 찾아가기 어려우면 편지를 써서 물었다. 직접 만나 토론하고 그를 통해 문답하면서 생각의 힘을 키우고 그를 통해서 문답하면서 생각의 힘을 키우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독서를 통해 사고의 확장을 가져왔습니다. 생각의 깊이를 더했다. 그래도 안 풀리면 이 책 저 책을 뒤져 관련 정보를 모았다. 이러한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방법은 초서였다. 초서란 책을 읽다가 중요한 부분에 밑줄 긋고 그것도 모자라 아예 베껴 쓰는 방법이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강진의 귀영지에 있으면서 서울의 자식들에게 끊임없이 이 초서 방식의 독서를 요구했다. 텍스트를 지정해주고 텍스트 속에 뽑아야 할 정보의 내용과 범주, 분량까지 정해서 한 권의 책으로 정리하게 했다. 눈으로 읽고 입으로 읽던 독서가 손으로 읽는 독서의 단계로 들어선 것이다. 초서 방식의 독서는 책 한 권의 정보를 필요에 따라서 압축해서 이해하는 데 아주 위력적인 방법이었다. 기록을 해두면 생각이 달아나지 않으니 그 점도 아주 편리했다. 선인들의 독서법인 초서의 구체적인 방법과 그 효과. 오른쪽 맨 하단에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면 더 좋은 동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초서 방식의 독서는 책 한 권의 정보를 필요에 따라서 압축해서 이해하는 데 아주 위력적인 방법이었다. 기록을 해두면 생각이 달아나지 않으니 그 점도 아주 편리했다. 선인들의 독서법인 초서의 구체적인 방법과 효과에 대해서 썼습니다. 초서는 말하자면 메모를 해가며 읽는 독서다. 처음에는 그냥 책 내용을 발췌해서 베껴 쓰다가 그것이 익숙해지면 다시 여기에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기 시작했다. 초서의 구체적인 방법은 자신의 생각을 메모했다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 왜 그렇게 말했을까? 이렇게 볼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과 의문들을 덧붙이기 시작했다. 이른바 주견이라는 것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초서의 효과입니다. 모든 공부는 의문에서 시작한다. 의문이 없으면 발전도 없다. 초서가 중요한 까닭은 사고의 발전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의문이 없으면 발전도 없다. 의문은 그때그때 메모를 통해 구체화된다. 메모해 두지 않으면 생각은 금세 달아나 버린다. 그래서 기초가 다져진 학생들은 메모하는 훈련을 받았다. 이런 메모를 바탕으로 다른 책을 읽다가 이와 연관 있는 정보나 자료가 나오면 앞서의 메모에 그 내용을 추가했다. 많은 글을 엄독하고 암송하여 공부의 기본기가 갖춰진 그런 뜻입니다. 이 내용은 선인들의 독서법인 초서의 구체적인 방법과 그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내용 연구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이 책의 내용에는 선인들의 공부 방법의 기초 단계는 천자문, 동몽선섭, 명심보감을 엄독하고 다독했습니다. 이게 그런 문리가 생기면서 역사서와 경전 및 수양서를 읽었습니다. 통관과 같은 역사서, 맹자를 비롯한 사서상경, 소학과 같은 수양서를 엄독하고 다독했습니다. 그리고 박람강기라고 기본 경전과 수양서 외에 다른 책을 읽었습니다. 진정한 독서의 의미는 의문을 품어 모르는 것을 묻고 이해되지 않는 것을 따지는 독서입니다.
진정한 독서의 방법은 직접 만나 토론하고 글을 통해 문답하고 책을 뒤져 관련 정보를 모아서 생각의 힘을 키우고 깊이를 더합니다. 선인들의 독서 과정과 그 효과는 엄독, 다독, 엄독, 수동적 독서입니다. 다독은 몇 가지 책을 되풀이해서 읽음, 엄독은 가락을 얹어 소리내어 읽음, 효과는 글의 의미가 분명하게 이해되고 물리가 트이고 좋은 문장의 모범을 익힙니다. 한 단계 더 발전해서 초선은 적극적인 독서입니다. 책을 읽다가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긋거나 중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베꼈습니다. 효과는 책 한 권의 정보를 압축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책의 내용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의문들을 메모합니다. 효과는 주견이 생깁니다. 주견이라는 것은 자기의 주장이 있는 의견을 뜻합니다. 이상으로 선인들의 독서법은 여기서 끝을 내겠습니다. 그 다음 부분은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맨 하단에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면 더 좋은 동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